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수익 방식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수익 방식 얘기는요,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과 수익 분석법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 그 다음에 자, 적산법에서 적산 임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가격,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비준 임료, 예,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 그리고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 평가 중에 제일 마지막 주제가 수익 방식이 될 텐데 오다가 잊어버려 맨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하면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놓쳐요. 수익 환원법이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지, 수익 분석법이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지, 수익 분석법이 임료를 평가하는 건지, 수익 환원법이 임료를 평가하는 건지, 뭐 이런 걸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환가 분임해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의미하고요. 수익 분석법, 분임이니까 분석법은 어떻다? 임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환가분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수익 환원법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를 보니까요. 수익 환원법의 개념은 이 대상 물건에서 장래 발생할 수익. 수익은요, 우리 투자로 할 때 가유 순저도 있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뭐 이렇게 가유 순저. 그 얘기를 다시 써먹는 거예요. 문제를 구성할 때도 그런 걸 갖고 구성을 해요.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순수익을 우리 실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순영업 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래에 발생한 미래 현금 흐름, 이게 바로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론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론이라는 금액이 1년은 얼마냐, 이랬더니 이자율 R이라고 하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했을 때 이자율에 먼저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10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했었죠. 한편 장래 3년 후, 5년 후, N년 후에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R을 우리는 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자율에 대응하는 개념을 환원율. 그래서 장래 발생할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수익 가격, 직접법 따른 수익 가격. 자, 이 파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과정하면. 그 수많은 수험생은 거의 다 써. 미쳤지. 그 많은 내용을 다 해서 4, 5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100% 수익 가격은 직접법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직접법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수익 가격은 공식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빼기 누적 함가액, 비중 가격은 사례 가격이다,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산 가격 계산에 낼 때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 변동. 애초에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공사비 총액에다가 20년 전 공사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가 125다. 그럼 100분의 125로 곱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건물 짓고 3년이 지났는데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매년 공사비가 3%씩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3%씩이니까 0.03의 3승. 이게 예시로 미래가치계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제조도를 원가를 구해낼 수 있고, 감가 두 개, 감가 수정액은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개로 나눴었고, 정액법 따라 매년의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도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이렇게 봤었고, 그래도 이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서 경관 연수를 곱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나오는 거죠. 한편 정률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잔존 가치 곱하기 감가액 또는 잔존 가치 곱하기 1-3가액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뭔 얘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적산 가격을 계산을 낼 때는 제조도를 원가 구하는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수익 가격을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내는 방식하고요. 공식하고 그 다음에 환원 이율을 계산해내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이거는 간단하죠. 이거 지금 모르겠다 싶으면은 투자론 파트에서 현금 흐름 파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자본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고 거기다가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효총소득 통장에 찍혔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라고 불렀었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영업경비라고 안 주고 유효재라고 해서 유지관리비, 보험료, 전기수도요금, 재산세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순영업소득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한편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를 쓰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 이것도 순영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가격을 구하시오 할 때는 그냥 순영업소득 얼마, 환원율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알아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두 가지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사실 그 유의미한 것은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율 계산 방법입니다. 부대저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환원율 또는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뭐냐? 투자론 얘기했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대비 비율은 뭐냐? LTV죠.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 저당 상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폐 시간대 같이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해서 미래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이건 성립할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가리켜서 미감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감채 기금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의 일종이 되게 될 테고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 계수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 내는 공식을 감채 기금 계수. 이에 비해서 현저상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고 이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일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일 때 매 개수 납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는 그냥 줘요. 항상. 그런데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비율 보통 거저주긴 하는데 LTV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 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환원율. 자, 오타가 나네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의 환원율 곱하기 토지 비율, 여기다 건물의 환원율 곱하기 건물 비율 해서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쟁점한데요. 부대죠. 그러니까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이다. 순영업소득은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뽑아낼 수 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또는 세전현금 수재나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환원율은 대부분의 문제가 한 20년 전까지 분석을 해봐도 대부분이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서 요걸 적용을 합니다. 부대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무엇인지, 대부비율이 무엇인지, 저당상수의 의미는 알아야 될 텐데 어찌됐든 문제선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과 환원율을 계산해서 순영업소득을 환원 이율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만은 정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론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감정평가론까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수익 환원법에 관한 주제.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주제가 수익 임료라고 하는 거. 환가 분임이라고 했으니까 수익 분석법이 임료의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해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다가 순수익, 순필요할 때 순수익,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이임대로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읽어볼 거 없어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수익 분석법은 뭐야? 이임대로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수익 환원법은 가격,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한다. 읽을 것도 없어요. 교재 작업한 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공식은요, 순필이라고 해서 수익임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라고 해서 의미 없죠. 앞에서 적산임료라고 해서 기계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임료에서 순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출제 쟁점이기 때문에 수익임료나 적산임료는 중요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수익 방식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 3방식 총 7개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통 1년에 2문제 또는 많으면 3문제까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 힘들면 이 강의를 그냥 2번, 3번 몰아서 들어. 한 시간 50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갈 때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감정평가 어렵다고 늘 얘기합니다.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적산 가격, 적산임료, 비준 가격, 비준임료, 수익 가격, 수익임료 이런 말 약간 어려운 낯선 단어들 때문에 버벅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감정평가론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